강원도의 등줄기, 하늘과 땅이 맞닿은 듯한 곳, 사람들은 이 고개를 대관령이라 불러왔다. 눈이 쌓이면 길은 끊기고 안개가 내려앉으면 현실과 신화의 경계가 흐려지는 곳. 오늘 우리는 이 대관령에 전해 내려오는 오래된 전설 하나를 다시 불러내려 한다. 대관령 산신과 혼인한 정씨의 딸 이야기. 신과 인간, 두 세계가 하나가 되었던 그날의 기록이다. 1장. 고개 아래 마을, 정씨 집안. 지금으로부터 수백 년 전 대관령 아래에는 작은 마을 하나가 있었다. 눈보라가 작고 땅은 척박했지만 사람들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갔다. 그 마을에 정씨 성을 가진 집안이 있었다. 정씨는 큰 부자는 아니었으나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의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그에게는 딸 하나가 전부였다. 딸의 이름은 전해지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저 정씨의 딸이라 불렀다. 정씨의 딸은 어릴 때부터 유난히 조용한 아이였다. 산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고 또래 아이들이 들판에서 뛰어놀 때에도 혼자 고개 위를 바라보며 앉아있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저 아이는 산의 기운을 타고났어. 눈빛이 보통 아이가 아니야. 2장. 대관령의 산신. 대관령에는 오래전부터 산신이 깃들어 있다고 믿어졌다. 사람들은 산을 넘기 전 제를 올렸고 눈보라가 잠잠해지면 산신의 덕이라 여겼다. 그 산신은 노인의 모습으로도 장대한 장수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고 했다. 그러나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었다. 인간의 욕심을 싫어한다. 뇌물을 바치는 자에게는 재앙을 내리고 겸손히 기도하는 이에게는 길을 열어주는 존재. 그래서 대관령 산신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산신이 밤마다 여인을 바라보고 있다더라. 정씨 집 쪽에서 푸른 불빛이 보였다지 뭐냐. 3장. 산과 눈이 만난 밤, 그해의 겨울은 유난히 길고 혹독했다. 눈은 그칠 줄 몰랐고 짐승들도 산 아래로 내려오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정씨의 딸은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대관령 정상에 서 있었다. 바람은 멈추고 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났다. 그때 한 사내가 나타났다. 흰 도포를 입고 눈처럼 긴 머리를 늘어뜨린 사내. 나이는 알 수 없었고 눈빛은 깊은 산처럼 고요했다. 너는 이 산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 같았고 바위 같았다. 정씨의 딸은 놀라면서도 이상하게 두렵지 않았다. 저는 늘 이 산을 보고 자랐습니다. 사내는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 사내가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4장. 혼인의 제안. 그날 이후 정씨의 딸은 종종 같은 꿈을 꾸었다. 산신은 매번 조금씩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지 않았다.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자다. 산신은 말했다. 오랜 세월 인간을 지켜보았지만 너처럼 이 산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 이는 없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산신은 뜻밖의 말을 꺼냈다. 나와 혼인하겠느냐. 정씨의 딸은 말을 잃었다. 신과 인간의 혼인이라니 그것은 축복이 될 수도 저주가 될 수도 있었다. 왜 하필 저입니까? 산신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인간과 신의 경계가 사라질 때 이 산도 오래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다. 5장. 아버지의 선택. 정씨의 딸은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고백했다. 정씨는 처음엔 웃어넘기려 했다. 그러나 딸의 얼굴에 드리운 두려움과 경외를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며칠 뒤 정씨는 홀로 대관령에 올랐다. 눈보라 속에서 그는 제를 올리고 말했다. 정말로 산신이라면 제 앞에 모습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 순간 바람이 먹고 산이 숨을 죽였다. 산신이 나타났다. 정씨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제 딸의 혼인을 허락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해보아라. 제 딸이 인간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산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6장.
신과 인간의 혼례. 혼례는 사람들 몰래 치러졌다. 날짜는 첫눈이 내리는 밤, 장소는 대관령의 한굴 안. 사람의 혼례와는 달랐다. 북도 없고 축가도 없었다. 대신 바람이 노래했고 눈이 꽃잎처럼 흩날렸다. 정씨의 딸은 인간의 옷을 벗고 산의 색을 닮은 옷을 입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는 인간도 신도 아닌 존재가 되었다. 7장. 사라진 딸. 혼례 이후 정씨의 딸은 마을에서 사라졌다. 정씨는 더 이상 딸을 찾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도감이 동시에 깃들어 있었다. 그해 이후로 대관령에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다. 눈보라는 잦아들었고 길을 잃는 사람도 줄어들었다. 사람들은 말했다. 산신에게 아내가 생겼대. 그래서 산이 온순해진 거래. 8장. 인간의 그리움. 그러나 정씨의 딸은 완전히 인간 세상을 잊지 못했다. 그녀는 가끔 밤이 되면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었다. 산신은 그녀의 마음을 알고 있었다. 그리울 때는 다녀와도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다. 해가 뜨기 전에는 반드시 돌아올 것. 9장. 약속의 균열. 어느 날 밤 정씨의 딸은 아버지를 찾아 내려왔다. 정씨는 늙고 병들어 있었다. 딸은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울었다. 행복하거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그녀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곁을 지켰다. 닭이 울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그 순간 대관령에서 거센 바람이 불어왔다. 10장. 선택. 산신은 그녀 앞에 나타났다. 약속을 어겼구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담겨 있었다. 정씨의 딸은 고개를 숙였다. 한 번만 인간으로 남게 해주십시오. 산신은 오래 침묵했다. 11장. 전설의 끝. 이야기의 끝은 전해지는 버전에 따라 다르다. 어떤 이들은 말한다. 정씨의 딸은 인간으로 돌아와 평범하게 살았다고. 또 어떤 이들은 말한다. 그녀는 돌이 되어 대관령 어딘가에 남아있다고.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 대관령을 넘을 때 어쩐지 누군가가 길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 그것이 바로 정씨의 딸과 산신의 이야기다. 에필로그. 신화는 언제나 질문을 남긴다. 우리는 자연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정복자인가? 동반자인가? 대관령은 오늘도 그 질문을 품은 채 조용히 서 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